굉장히 많이 올랐다며 했던 돈이 50만 원대였어요. 지금 80만 원이라고요? 지난 100년 동안 금이 올랐던 역사 중에 가장 적게 올랐을 때가 7배. 지금 금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 보면 한 두세 배 정도 올랐거든요. 가장 적게 올랐을 때보다 지금 한참 더 적게 올랐어요. 아, 너무 헷갈려요. 그래서 저는 추천드렸던 게 하나는 네. 그래서 지금 요즘 무섭게 오른다라는 건 반대로 앞으로도 무섭게 오를 거다,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. 아, 요즘 뉴스 보면요, 주식도 올랐지, 그 다음에 뭐 부동산도 오르지, 정말 별의별 게 다 오르고 있는데, 근데 그 와중에도요, 금값이 2025년에 또 엄청나게 올랐고 하는데, 내년에는 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근데 사실 이 금은 다 관심 있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어떤 분들의 문의가 제일 많으세요? 아무래도 이제 지금 사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은데,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작년만 해도 금 가격이 한 5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지금은 벌써 80만 원이 되다 보니까 네? 한돈 이제 돌반지 선물한다 그러면 80만 원. 이게 돌잔치 갈 때 차마 못하죠. 아무리 친해 손자라도 이거 한돈 주기 어려운데? 한돈 주기 어렵다 생각이 드니까 아하.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아, 금 사기 부담스러운데 그렇다고 금을 안 사기에는 금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지금 진짜 사야 돼? 말아야 돼?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인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뭐 그럴 때마다 제가 뭐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 드리지만 네. 이 올랐던 때를 보면은 딱 10년 동안 바짝 오르고 그 다음에 또 약간 횡보기를 거쳤다.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오르고 어허. 이런 식으로 오르거든요. 네. 그래서 지금 요즘 무섭게 오른다라는 건 반대로 앞으로도 무섭게 오를 거다,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전조곡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? 네, 맞아요. 근데 이제 사실 이 셀코TV의 주 구독자층이 5060, 또 여성분들이 되게 많으세요. 네. 제 친구들끼리 모여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. 우리가 보유하는 금이 좀 있단 말이에요. 네. 결혼한 지 40년이 가까우지만 그때 받았던 가락지를 비롯해서 좀 네네. 있기도 하고, 아직까지도 못 팔고 있는 우리 딸 돌잔치 때 그때만 해도 좀 쌌으니까 네. 받았던 거, 뭐 이걸 팔아야 되나? 일단 아니면 잊어먹고 좀 묻어둬야 되나? 너무 헷갈려요. 일단 네. 저는 뭐 제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네. 제가 생각할 땐 파는 건 별로 이렇게 좀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. 왜냐면 정말요? 금이 오를 때 진짜 많이 올라요.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. 지난 100년 동안 금이 올랐던 역사 중에 가장 적게 올랐을 때가 7배, 그다음 많이 올랐을 때는 한 26배 정도 올랐어요. 근데 지금 금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 보면 한 두세 배 정도 올랐거든요. 100년의 역사 중에 가장 적게 올랐을 때보다 지금 한참 더 적게 올랐어요. 그러니까 거예요? 아직 가려면은 역사적인 패턴을 봐도 한참 남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, 기간으로 봐도 보통 한 10년 오르는데 지금 한 6년째 됐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이 전체 사이클의 이제 한 중반을 지나간 시점인데 벌써 판다? 저는 조금 너무 아쉬운 것 같고, 앞으로 그래도 한 3, 4년 이상은 더 좀 보유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그래서 좀 많이 드리는 거죠. 그러면요. 사실 이 금값을 오르락 내리락 거린 변수들이 되게 많잖아요. 네. 뭐 여기 보면 뭐 달러도 들어가 있고 둘 중에 경쟁을 하잖아요. 달러를 네, 사둘까, 맞아요. 뭐 금을 사둘까 있기도 하고. 근데 제일 슬픈 현실은 뭐냐면 나이가 이제 초반에도 뭐 60이라 그러면 지금 사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이런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. 어떻게 해야 돼요?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금을 살지 말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그럼 금을 안 사고 내가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과연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. 요즘에 물가 오르시는 거 여러분들 느껴지시잖아요. 짜장면 가격 오르고. 그렇죠. 막 뭐든지 다 오르니까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. 금값이 왜 올랐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예. 앞으로 금값이 어떻게 예. 될지에 대한 생각도 해보기가 편하잖아요. 자, 첫 번째로 그냥 현금의 가치가 너무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. 우리가 현금만 들고 있었더니 짜장면 가격 올라, 뭐 국밥 가격 올라, 다 오르는데 내 월급만 그대로인 거잖아요. 네. 사실 금값도 마찬가지예요. 금이라는 건 항상 한정돼 있고 늘 그 자리예요. 근데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얘가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, 계속. 그러면 앞으로 현금의 가치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? 더 떨어질까? 요거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, 자,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. 제가 만약에
도깨비 방망이가 생겼어요. 그래가지고 어떤 한정판 어떤 그림이 있다고 치죠. 똑같은 그림을 막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로 한 100장, 200장을 만들었어요. 네. 그럼 원래 이게 한 1억짜리 그림이었다라고 치더라도 100장을 만들면은 얘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겠죠? 그렇죠. 판화같이 되는 거죠. 맞아요. 네. 근데 뚝딱뚝딱 해서 100장을 만든다고 가치가 떨어지진 않아요. 왜냐면 이걸 내가 집에 창고에 넣어두면은 사람들 입장에선 아직도 이 그림은 하나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여전히 이 그림의 값어치는 1억이에요. 근데 내가 이 100개의 이제 그림을 시장에 뿌리는 순간 갑자기 가격이 폭락하게 되는 거죠. 예. 마찬가지예요. 세상에 돈을 엄청 많이 풀었어요. 근데 돈이 풀린다고 해서 그게 모든 사람들이 그 돈을 다 쓰진 않으니까 뭐 예적금도 해두고 모아두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돈들이 아무리 많이 풀린다고 해서 그게 꼭 화폐의 가치가 바로 낮아지는 건 아니다. 근데 언제 낮아지냐면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할 때부터 낮아져요. 아하. 네, 그러니까 마치 현금이 많이 풀렸다는 건 이렇게 장작이 많이 쌓였다는 뜻이에요. 근데 불이 붙기 전까지는 이 장작이 아무리 많이 쌓인다고 해도 화재가 나진 않잖아요. 그쵸. 근데 장작이 이만큼 쌓였는데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한 거죠. 그러면은 오늘보단 내일이, 내일보단 모레가 점점 더 이 불에 번지는 속도가 커지지 않을까요? 네.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도 이제 그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상당히 빨랐지만 앞으로 점점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미 너무나도 많은 화폐가 풀렸고 그게 점점 이제 사람들의 의심 속에서 화폐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거다. 이렇게 첫 번째 이해하면 되고요.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. 네. 안전한 자산이잖아요. 근데 이 세상에는 안전자산이 딱 두 종류가 있어요. 하나는 금이고 하나는 바로 달러예요. 근데 이제 이 구도가 무너지게 생겼어요. 자, 옛날에는 달러를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안도감이 들었어요. 내가 갑자기 뭐 경제 무슨 일이 생겨도 큰일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외국으로 도피하더라도 맞아요. 마음대로 쓸 수 있고. 그쵸. 네. 근데 이게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국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국가의 곳간이라고 불리는 외환보유고에 네. 안전자산들을 막 담아두는데 금도 일부 담아놓지만 달러를 보통 많이 담아뒀어요. 그렇죠. 왜냐면 현금화는 훨씬 쉬우니까. 국가 보유 달러가 굉장히 문제가 되죠. 네. 근데 이제 특별한 사건이 하나 터지기 시작해요. 2022년에 러시아가 딱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미국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. 러시아, 너 외환보유고에 있는 달러 그 이제부터 압수야 하면서 이렇게 다 가져가기 시작했어요. 그러면은 이거를 본 다른 국가들은 그러니까 뭐 일반 사람들이야 야 역시 러시아 혼내주는 건 미국밖에 없구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제 국가들 측면에서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. 러시아 달러가 저렇게 다 뺏겼는데 그럼 나도 외환보유고에 달러 이만큼 있는데 이거 다 뺏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는 건 어떤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지켜줘야 안전자산인데 러시아 입장에선 위기의 순간에 그게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 목줄을 잡아버리게 된 거죠. 그러니까 모든 중앙은행들이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이 달러와 금 두 개가 안전자산이었는데 달러가 이제 안전자산이 아니게 된 거예요. 그러면 이 달러에 있던 어마어마한 돈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? 금으로 이동을 해야죠. 갈 데가 금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네. 그래서 요즘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역사상 가장 많은 금 매입을 매년 하고 있어요.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금 가격이 올라갔던 이유가 바로 그렇다. 그럼 내일부턴 갑자기 어느 날 우리 다시 달러 믿을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을까? 이미 신뢰가 깨져버렸는데 맞아요. 네, 그래서 이제 금의 사이클이 시작된 거다. 앞으로 오늘보단 내일이, 내일보단 모레가 현금의 가치도 더 빠르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달러에 대한 신뢰가 잃어가면서 그 수요가 금으로 가게 되고 이런 흐름이 나타날 거다.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큰 흐름이 보이실 거예요. 네. 그런데 사실은 아까 좀 깜짝 놀랐던 게 이제 최근에 금을 살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얼마인지 몰랐단 말이에요. 네. 뭐 금 시세도 안 보니까 분명히 저희 셀코 TV에서 종로 3가에 있는 네. 그런 금 전문점을 방문했을 때 네. 굉장히 많이 올랐다며 했던 돈이 50만 원대였어요. 맞아요. 제 딸 돌 때 4만 원인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돈에 어쩜 이렇게 오르갈 수가 있어? 자, 그럼 봐봐요. 지금 얼마예요?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게 58만 원. 58만 원까지 올랐어요. 그럼 몇 배예요? 14배, 15배, 그렇죠. 뭐 20배 가까이. 예. 30년 만에 15배가 올랐어요. 눈 내리던 날 정말 생생했는데 그때 이랬는데 네. 지금 80만 원이라고요? 그쵸. 앞으로 그러면은 금값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면 그러니까
어느 정도 이 삐뽀 할 때 요 정도입니다 할 때는 사주세요 네. 라고 말씀해 줄 수 있는 가격이 어느 때예요? 일단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금 가격이 지금 돈당 한 80만 원 하잖아요. 네. 얘가 300만 원은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300만 원은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역사적 패턴을 보면 300만 원이요, 한 돈에. 한 돈에? 네네. 한 양이 아니라? 한 양이 아니라 한 돈에. 어머. 그래서 이게 그냥 들으면은 너무 약간 뭐 어그로 끌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, 약간 네. 관심 끌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,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. 실제로 이게 금이라는 자산이 역사가 5,000년이 되거든요. 아, 그럼요. 예, 엄청 긴데 그 안에서는 폭등했던 역사가 셀 수도 없이 많아요. 네. 근데 그 역사들을 다 하나로 모아서 공통점을 뽑아보면 금이라는 게 왜 오르냐면 사람들이 화폐에 대한 불신이 있을 때 이거 화폐의 가치가 너무 빨리 떨어져. 이때 그동안 뿌렸던 풀었던 화폐의 양만큼 금 가격이 오르거든요. 그걸 역산해 보면 금 가격이 최소한 올라야 되는 단계가 300만 원이고 이전에도 상승 사이클 때 항상 그걸 지나가면서 더 많이 올랐어요. 그래서 금 가격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적 짧은 시기에 정말 강렬하게 오릅니다.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사이클에 있다라는 건 요즘에 금 가격이 오르는 거 보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고요.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보고 저는 지금 금 가격을 보면 저는 금값이 터무니없이 싸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 역사를 모르고 보면 그냥 그저 50만 원이었던 게 80만 원 되니까 되게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렇죠. 한 양짜리 금목걸이가 네. 3천만 원이 3천만 되는 원. 날이 온다는 거예요? 그래서 요즘에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. 가끔 네.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네. 야, 금 가격이 한 돈에 300만 원 되면 네. 그러면은 대체 뭐 10돈짜리 3천만 원짜리를 네. 누가 살 수 있겠냐라는 네. 말을 해요. 네.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금 가격이 30만 원일 때보다 300만 원일 때가 훨씬 더 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당연하죠. 그거. 네. 그래서 가치가 있어 보이니까. 맞아요. 그래서 부동산도 보면은 1억일 때보다 10억일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찾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예, 뭐든지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가 많다라는 뜻이라서 예.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금 가격 300만 원? 야, 그거 되면 도대체 누가 사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때는 지금 80만 원일 때보다 살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. 요걸 이해하시면 좋아요. 네. 근데 이제 뭐 국가적으로의 한 나라마다 네. 달러와 금을 다 이제 국가 재정으로 다 분산 나눠도 친다지만 네. 이제 개인의 경우에는 이제 이 비율이 네. 금에 무조건 올인을 네. 몰빵을 할 수는 없잖아요. 아유, 안 되죠. 네. 그럼 만약에 조금 여유 자금이 생겨서 뭐 적금을 탔네, 네. 뭐 5년 부었던 적금을 탔다, 뭐 네. 그럴 경우에는 내 총 자산 중에 어느 정도 금을 갖고 있으면 그나마 좀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? 60대를 대상으로 젊은 층하고는 다르죠. 그리고 그쵸? 젊은 층이 네, 맞습니다. 집도 바꿔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네. 뭐 금을 쟁여놓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네. 일단 금을 어느 정도 보유해야 하느냐를 이야기 드리기 앞서서 네. 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우리 보험에 전 월급을 막 다 태우진 않잖아요. 그쵸, 그쵸. 네, 월급의 일부분을 혹시 모를 그런 위기의 순간에 대비해서 이제 보험을 들어놓는 것처럼 내 전체 자산에도 금은 딱 10% 정도만 있으면 돼요, 사실. 네, 네, 예. 딱 10% 정도. 그렇게 10% 정도만 금을 보유해 놓으면 위기의 순간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안전자산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해주고 또한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는 것들을 이 금이 방어해주기 10%. 때문에 네네네. 네, 전체 자산의 10% 정도를 보유하면 되게 괜찮다. 실제로 많은 논문을 보더라도 이제 투자할 때 금을 몇 % 비율로 담는가를 보면 한 7.5%에서 15% 정도를 담아요. 금이 한 10% 정도 담으면 우리의 투자 수익률도 올라가고 투자의 성과나 안정도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금은 10% 정도. 유용한 현금이 제가 1억이 있다. 그러면 1,000만 원어치 정도를 금을 이제 구비해 두면 네, 맞습니다. 네, 불안도 덜하고 네. 뭐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근데 보면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막 금괴 이런 거 살 수도 없고 네. 일반인이 그런 거 막 살 수 있어요? 물론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. 요즘에는 네. 뭐 한 돈짜리도 있고 네. 뭐 10돈이라고 해도 한 800만 원 되니까 한 10% 정도 사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사기에 괜찮기는 한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내가 초보자고 이제 막 금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실물 살 때
뭐 어떤 제품을 사야 되는지, 맞아. 어디 가서 사야 되는지, 네, 예, 예. 예, 네. 아무튼 그런 것들이 네. 고민이 되시잖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추천드렸던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ETF, 하나는 KRX 금시장. 이제 요 두 가지를 많이 추천드렸어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핸드폰으로 주식 투자하는 거랑 똑같이 매수 누르면 매수되고 매도 누르면 매도되는 이렇게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.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아무래도 좀 접근이 쉽기도 하고, 물론 이제 핸드폰이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은행에 가서 금 통장 같은 걸 만드는 것도 방법이 그러니까 되겠지만. 그 저기 뭐야 사물함에 넣어두진 않다 하더라도 네, 맞습니다. 네, 예. 네, 그냥 이제 그 쉽게 투자할 수 있고 내가 직접 보관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불안도 덜하고. 강도가 들어도 뭐 네, 까딱없고 까딱없고. 네, 예. 맞습니다. 어허. 네,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한번 증권사를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, 내가 은행이 좀 더 가깝다라고 하면 은행에서 금통장을 투자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니까. 그 달러 통장이랑 비슷한 거군요. 네네, 맞습니다. 비슷한 거예요. 어허, 금통장 있는지 몰랐어요. 네. 제가 이렇게 경제 무식하다 보니까 딸한테 너무 욕을 먹습니다.